맹파명리 간지호의 제7절체와 용에 대하여. 체용은 고전 철학의 특별한 개념이다. 무엇이 체이고 무엇이 용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체는 본체이고 용은 공용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체는 가장 근본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이고 용은 바로 체의 외재적인 표현이다. 왜 동양 고전에 특별함이 있는가?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을 비교하면 서양 과학은 사물의 구조를 탐구하고 동양 철학은 사물의 공능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중약과 중의는 단지 맛에서 약의 효능을 묻고 성질과 맛이 어느 경락으로 돌아가는지를 묻지만 중약의 성분은 분석하지는 않는다. 서양 과학은 중약의 성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 어떤 성분이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가를 연구한다. 그런 까닭에 아주 많은 정제된 약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청호소와 황련소 같은 물질이다. 체용 사상의 기원은 바로 동양인이 어떠한 사물을 보면 그것의 공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데 있다. 체의 내함은 바로 용의 표현을 거쳐서 얻어진다.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채소를 자르는 칼은 일반적으로 채소를 써는 데 쓰인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칼의 용도가 살인하는 도구로 변하게 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채는 많은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어느 회사의 채용 시험에 응할 때 면접관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 이때 문자를 편집하는 일을 한다거나 PPT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대답하면 의는 당신이 회사에 자신의 용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많은 것을 알수록 많이 응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 점을 잘 알지 못한다. 이 예에서 말하는 것은 체에는 다양한 쓰임새가 많아 아마도 용이 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용에 대한 세 가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1. 체에는 정해진 용이 없고 체는 온전하나 용에는 빠진 것이 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을 제외하고 체는 온전한데 용에는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증명하고자 한다. 하늘의 사계는 체가 되는데 사람이 용하는 것은 세 가지뿐이다. 왜냐하면 겨울에 얼음이 얼어 땅이 갈라지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집에서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땅은 사방을 채로 삼는데 사람이 용하는 것 또한 세 가지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 있으면 단지 세 개의 방향만을 보고 후면은 영원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일주일을 7일로 채를 삼는데 단지 일하는 것은 5일로 용을 삼는다. 하루는 24시간인데 8시간을 수면에 사용한다. 이것이 가장 쉽게 이해되는 체용의 예이다. 체는 고요한데 용은 동한다는 설이다. 바로 체는 일반적으로 정태인데 용은 동태이다. 회사에 취직한 직원이 타자를 치지 않으면 사장은 그 직원이 타자를 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경우는 용이 체현되지 못한 것이다. 이 의미는 그가 일을 할 수 있어도 동해야 비로소 그의 작용이 체현된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주먹으로 사람을 치려면 반드시 자기의 신체가 안온해야 하는데 신체는 체이고 주먹은 용이다. 새는 날개로 채를 삼고 나는 것이 용이 되는데 동정이 관계된 뜻으로 날개는 본래 고유하나 동하면 날개 되니 이는 용의 뜻이다.
눈은 채가 되고 보는 것은 용이 되는데 눈동자로 보는 것이며 눈을 감고 휴식하면 보지 못하니 동정이 다르다. 삼체가 음이면 용은 양이라는 설이다. 만물은 양으로 용을 삼는다. 양은 사물을 추동하여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다. 그러나 양을 쓰면 대부분 체는 음이 되는데 이는 또한 체의 음이 없으면 양에 이르기가 아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의 통찰력을 활발하게 한다. 동양의 두 성인은 공자와 노자라고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창건하였다. 여러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그들 두 사람의 주장은 놀랍게도 서로 상반된다. 공자는 천지의 도를 감호하여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하다 하였고 존장, 존부, 존군하는 강상과 윤리를 제시하였다. 부자, 부부, 군신의 예를 양의 사상으로 끄집어내었다. 노자는 오히려 완전히 상반되게 존음하여 양을 폄하하였고 수는 음의 물로서 상서는 물과 같다 하였다. 또 백을 알고 흙을 지키는 것이 천하의 방식이라 하였고 영예로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지키는 것이 천하의 방식이라 하였다. 도리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라. 마음을 활짝 열어보아라. 채용의 사상을 이용하여 해석하면 한 가지도 모순된 점이 없다. 음으로 채를 삼고 양으로 용을 삼는데 노자는 음으로 채를 삼고 공자는 양으로 용을 삼은 것뿐이다. 이 점은 우리가 십간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증명하게 될 것이다. 감명해 보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개수일주의 명격에 귀한 사람이 많고 간목일주의 명격에 귀격이 적다. 십간에서 갑은 귀하고 개는 천하다. 어째서 이러한 정황이 생기는 것인가? 채용을 활용하면 완전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 개는 음으로 용할 수 있는 글자가 많아서 갑도 쓰고 무도 쓴다. 갑은 양으로 용할 수 있는 글자가 적은데 많은 글자가 갑을 기뻐하지 않는 까닭에 귀격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 까닭에 동양인이 말하기를 겸허하면 이익을 얻지만 가득 차면 손해를 초래한다 하였다. 겸손하게 칭하여 나 자신을 기라고 한다. 기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에 처하여 불편불이하고 또 낮은 곳인 음에 처하여 갑의 양을 추구한다. 갑과 기는 합한다. 노자는 백을 알고 흙을 지킨다라 하였다. 관건은 바로 지라는 글자에 있는데 만일 백을 알고 흙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초사일 뿐이니 영원히 사람들을 앞서지 못할 것이다. 채가 음이면 양을 추구하지 채가 음인데 음을 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인생을 대처하는 태도여야 할 것이다. 채용 사상을 명리에 활용한다면 사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명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명리의 간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전부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체이기 때문인데 만일 용이 없다면 체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체에 정해진 용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용을 알 수 있는가? 동하면 곧 용이 되는 것이다. 간지가 명에서 동하여 다른 지와의 관계가 발생하거나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거쳐 용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확정된 상을 취할 수 있다. 상은 바로 이렇게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말하는 글자 하나를 말하면 여러분은 특정한 동물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글자에는 다른 내함이 있다.
내가 마에다 하나 해와 배합하면 하마나 해마가 될 것인데 이러한 물건은 변한 것인가 변하지 않은 것인가? 같은 이치로 간지도 하나의 확정된 상을 취하려면 여러 종류의 배치된 관계 중에서 하나의 확정된 사물을 찾아야 한다. 명리에서 어째서 용신을 말하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용신이 완벽하게 우리의 명운을 표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채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채용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채는 본신과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이다. 용은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우리의 목적은 취재나 당관 혹은 양명이나 지식을 획득하는 것 등등이다. 그러나 목적에 이르려면 채와 용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팔자의 주공이론이다. 하나의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몸의 동작을 이용하는데 채와 용의 두 가지를 사용한다. 채는 손이고 용은 컵과 물이다. 물을 마시는 일이 완성되는 데는 두 가지 다른 성질의 것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나의 용신을 가지고 인생의 복잡한 명운을 표현해내겠는가? 그런 까닭에 전통 명리사상은 완벽함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도리에 통하지 않는다. 서양 과학의 목적은 사물에 대한 구조와 분석이고 동양 문화는 오히려 사물의 공능과 공용을 중요시하는데 이것이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방법이다. 중의는 해부를 하지 않으며 또한 해부할 필요도 없이 알게 되고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에 이른다.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것은 바로 채용에 관한 철학이다. 우리는 각 장부의 공능은 알 필요가 있으나 그것들의 구조는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확실하게 말하면 그 구조를 안다고 해도 그들의 공능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채용 사상에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상의 문제인데 중의는 장기의 상학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고 술수학에서도 상을 떠나면 안 된다. 상은 본체가 전화하는 공용의 한 방식이다. 우리는 간지가 명리의 핵심 사상임을 공부를 깊이 할수록 깨닫게 될 것이다. 뒤의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난도가 깊어진다. 채와 용을 사주에 적용해보자. 1. 남자 사주 무신년 신유월 병오일 임진시에 태어난 남자가 23세에 사망하였다. 채용으로 분석해보자. 일주 병오는 채인데 음으로 포국되어 채가 위험하다. 갑자대운이 오니 자가 오를 충하여 채가 괴됐다. 23세 경우년은 오가 출현되니 채가 괴되는 음기가 된다. 이 남자 사주 계사년 갑인월 정일 신축시에 태어난 남자가 27세에 사망하였다. 채용으로 이해해보자. 갑인월이 채가 되니 갑인이 괴되면 크게 문제가 된다. 마침 신의 대운이 오니 월주 갑인을 괴한다. 그래서 신의 대운이 흉하다. 27세 김인년은 갑인을 임묘시키니 사망이다. 이와 같이 채용을 알면 쉽게 사주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는 본체 혹은 실체, 용은 작용 혹은 용처를 가리킨다. 채는 전체, 근본이며 본질이며 내재적이다. 용은 부분, 외연이며 현상이며 외재적이다.
체는 주체 1차적 1의 성질이며 용은 목적, 부차적 2의 성질이다. 체는 고유이며 용은 움직임이다. 체를 원천으로 용이 발생하며 하나의 체는 다수의 용을 드러낼 수 있다. 용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에도 체는 존재할 수 있다. 체가 없는 용은 있을 수 없다. 체는 용을 포함하며 용은 체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용을 획득할 때야 비로소 체는 드러난다. 부연하지만 그때 체현하는 용은 체의 한 작용일 뿐 체의 전체는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토대로 이제 체용의 함수를 유도해 볼 수 있겠는가? 바로 인과성이다. 원인과 결과 없이는 비약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체용 관계의 핵심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은 힘을 내게 합니다.